야, 나 어제 그 센텀에서 이렇게 SRT 타고 오는데 연예인 봤어. 근데 니네는 모를 수 있어. 그 SRT가, 그러니까 내가 택시를 탔는데 어제 너무 힘들어서 택시 이렇게 3인, 이렇게 한 열이 3인이야, 이렇게. 이렇게 복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아서 이게 막차를 탔으니까 밤 11시에 막차를 탔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 멍 때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울산역에서 좀 내가 디테일하게 써야겠다. 이분이 또 연락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팬이거든. 내가 진짜 팬이야. 찐팬인데 이렇게 누가 캐리어를 끌고 가. 근데 그러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또 들어와. 근데 관심 없잖아, 사실은 서로. 여기 앉는데 눈이 마주쳤어.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야. 내가 진짜 조성모를 좋아하거든. 조성모 씨라고 아니? 내가 그래서 옛날에 별명이 내가 조성모 모창을 되게 잘해. 진짜 잘해 내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진짜 잘해. 그래서 옛날에 히든싱어 할 때 내가 넣어봤었어 거기도. 근데 진짜 잘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비음을 살짝 섞으면 돼. 그렇지. 그래서 그분 막 노래 좋은 거 되게 많잖아. 내 중고등학교를 책임진 분이야 그분이. 근데 그분이 여기 탁 옆에 앉는 거야. 근데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헤어스타일이랑 피부가 좋고 너무 똑같아. 그래서 아 이건 됐다. 우리 성모 형을 본 거야 드디어. 아니 왜냐면 진짜 내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분 없었으면 나는 삶이 없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분 노래 다 알아. CD 막 사갖고 막 우리 땐 CDP였단 말이야. CD 사가지고 다 듣고 막 장난 아니야. 내가 막 이분 노래로 막 노래대회 나가서 막 우승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실제로. 그리고 모창도 내가 잘해. 진짜 잘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알겠죠? 나중에 보여줄 건데 딱 앉아 계시. 내가 동생한테 카톡을 했어 바로. 옆자리 조성모. 근데 동생이 대박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빨리 인사하고 빨리 번호 따래. 사진 찍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못하겠어. 그랬더니 그러면 유튜브로 노트북으로 초록 매실 영상을 틀으래. 틀어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아 목말라 나보고 한번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알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말을 못 걸었어. 못 걸고 옆에 계속 계시는데 너무 말 걸고 싶은 거야. 막 미쳐버리겠어. 근데 막 주무시더라고. 힘드셨나 봐. 뭐 공연을 하셨나 어쨌든 힘드셨나 봐. 주무시더라고. 근데 막 고온히 주무시는 건데 또 남자가 남자를 볼 때 너무 또 잘생기고 이쁜 거야. 아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너무 이쁘게 주무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나랑 똑같은 세대 내렸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응원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어. 그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옆에 설레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보고 계속.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쓴 머리는 뭐냐면 수서역에서 내리는데 이제 내리기 직전에 앞뒤로 쓰면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대기할 때 앞뒤로 쓰잖아. 내가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시기까지 기다렸어. 짐 다 싸고 세팅 다 해놓고. 근데 싹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잽싸게 나갔어. 그럼 이제 이분이 내 뒤에 따라올 거 아니야. 그 타이밍을 노린 거지. 그래서 내리기 직전에 내가 여기 섰어. 그리고 내가 뭘 켰냐면 유튜브로 이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오셨어. 나오셔갖고 노래를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막 벅찼거든. 와 옛날 나의 추억을 막 상기시켜주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울컥하고 막 그랬어. 울진 않았는데 울컥하고 막 그래서 이제 내 뒤에 쓰실 거 아니야. 너무 뻔히 보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봤어. 뒤로 이렇게 서봤더니 그 옷이 보여. 그분이 분홍색 티를 입으셨거든. 그러니까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켰어. 누가 봐도 의식한 것처럼 느끼시라고 내가. 근데 나는 뭘 주고 싶었냐면 그분이 어쨌든 연예인이신데 내 거 영상을 보고 있는 팬을 보면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겁나 시크한 척 했지. 또 나는 모르는 척하고 이러고 봤어. 왜 에어팟 끼고 사람들 다 폼 똑같잖아. 이렇게 기대가지고. 근데 내가 보호 필름이 있단 말이야. 이게 사생활 보호 필름인데 그 일부러 사생활 한 건 아니고 강화 필름 하다 보니까 그게 됐어. 근데 이게 안 보일 수 있잖아. 이렇게 봤어. 이게 내 바로 뒤에 쓰셨거든. 그러니까 보셨을 거야. 이게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앞에 어떤 분이 또 날 자꾸 쳐다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날 쳐다본 게 아니라 매니저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성모
형을 계속 보셨겠지, 이렇게. 서로 이게 눈짓하면서 보셨겠고, 나는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난 뭐야? 그래서 쳐다봤지. 알고 봤더니 이제 매니저셨던 거야. 근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보신 것 같아, 내 느낌은. 봤으면 좋겠고,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내가 말은 못 걸고 대화도 못했어. 그리고 겁나 시크하게 그냥 움직임씩 걸어가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개인적인 느낌은 너무 응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요즘 들어서 누군가를 응원해 본 적이 없거든. 실질적으로. 애들 니네 응원하는 거 말고. 니네 응원하는 거 말고, 누군가가 정말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응원한 적이 없는데, 진짜 순수하게 고등학교 때 팬심으로 누군가를 응원하는 느낌을 또 한 20년 만에 받은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분을 응원했어. 영상으로. 근데 하나만 보지 않고 세 개를 봤어. 근데 뭐 투애븐 부르시고, 아시나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인가? 그 있어. 옛날에 파리의 여인에 나왔던 노래. 그 노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싹 보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기는 거 안 하고 다시 가서 보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2, 3분 정도 응원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게 내가 응원했던 경험이 또 언제냐면, 니네 잘 모를 거야. 가수분인데, 박창자 근자야. 내가 이분은 조성모라고 했지만, 이분은 창자 근자라고 했잖아. 이분은 좀 오래되신 분이야. 너희는 모를 거야. 이게 대중성이 많이 없으셔서 모르실 텐데,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데, 30년 동안 무명 가수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분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응원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왜 우리 그 가요계에 첫 소절 3대장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성시경의 이윽고 하면 끝나잖아. 뭐 내래 뭐 그 노래 있잖아. 나나나나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 3대 노래가 있는데, 나는 뭘 느꼈냐면 이분이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한번 나오셔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그때 뭐 하셨냐면 한 소절로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성시경 선생님처럼, 성시경 형처럼 이윽고처럼 한 소절로 끝내버린 노래가 있어. 근데 그 노래를 내가 딱 듣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섰단 말이야. 나를 일으킨 가수가 오랜만인 거야. 이분 말고. 그래서 내가 이분을 계속 응원했어. 심지어 내가 문자 투표도 했어. 문자 투표도 했어. 그래서 이분이 우승을 했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승을 했어. 젊은이들 다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30년 동안 무명이었는데, 그 30년 동안 무명이었을 때 그걸 버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면 나도 버티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나보다 더한 분인 거야. 그래서 버텨서 나왔는데, 그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내공을 한 소절로 끝내버리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 대중뿐만 아니라 실제 가수들인데, 그 가수들은 자기보다 후배일 거 아니야. 근데 가수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한 소절로 30년 동안 내 내공을 보여줄게. 한 방에 드릉 끝나니까 끝나버린 거야, 이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 김범수 막 가수님이 저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장난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 막 그래가지고 이분을 내가 응원했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이분 콘서트도 갔어. 3년 전인가? 콘서트도 갔어. 근데 남자 가수잖아.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시단 말이야. 근데 갔는데 이제 혼자 갔어. 내가 왜 갔냐면, 부산 수업할 때 백스코에서 하시더라고. 근데 수업 전날 내가 일요일 수업 끝나고 저녁에 갔어. 월요일 날 부산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려고 내가 이분 보려고. 근데 그것도 내가, 이게 아니라 표를 사드리고 싶은 거야. 응원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갔는데 다 할머니들이야. 다 어머님들, 할머니들이야. 내 또래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남자들도 거의 없는데, 그 남자분들은 다 중년 남성들인데 다 기분이 안 좋게 왔어. 그러니까 보니까 와이프한테 끌려온 거야. 근데 내가 화장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여자 화장실만 줄이 겁나 크고 길고 남자 화장실은 줄이 아예 없어. 그렇게 내가 화장실 가면서 들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딸이랑 같이 오셨나 봐. 할머니가, 야, 네 애비는 나를 쓰러뜨리더니 창근이는 날 일으킨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가서 VIP를 예매해가지고 앉아서 2곡인가 3곡을 보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내 분위기가 아니야. 할머님들이랑 어머님들이 막 귀여워 막 이러는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응원한다. 저는 응원합니다라는 눈빛을 계속 보냈어. 물론 무대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이게 라이트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분도 응원하고 순수하게 응원하고 왔었던 경험이 있어. 근데 그 경험을 오랜만에 이분한테 내가 느낀 거지.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게 누군가 이렇게 또 순수하게 누군가를 응원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니네 생각이 나는 거지. 니네 생각이.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직업은 학생들한테 응원받는 직업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응원을 많이 받아. 사실은 아이들한테 응원도 많이 받고 뭐 비난도 많이 받긴 하지만 실제로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조성모 형 앞에서 영상을 이렇게 틀었던 건 사실은 힘 받으시라고. 왜냐면 내가 요즘 애들한테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응원을 해준 거야. 그 느낌이거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내가 그 응원받은 마음을 전달하면서 내가 아이들도 나를 이런 느낌으로 응원하나? 이걸 생각한 거지. 실제로. 그럼 이제 느낌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애들이 많을 텐데 사진도 찍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고 악수도 하고 싶었거든 나는. 나 진짜 좋아해. 진심으로 좋아해. 근데 말을 못 걸겠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선생님을 바라볼 때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지 이제. 실제로. 그래서 감정이 들었던 건 학생들이 요즘 응원을 많이 해줘서 좀 많이 고마웠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순수하게 응원할 수 있는 감정 자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다시 놀라웠고. 그럼 이제 너희 입장에서 보면 너희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거라고. 실제로. 되게 고독할 거란 말이야. 지금은 막 고독할 거고 다 경쟁자 같고 엄마 아빠랑도 막 사이가 안 좋고 막 다 그럴 거거든. 근데 의외로 너희를 뒤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실제로.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데, 특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릴 때는 드러나는데, 속으로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드러나질 않아. 그건 내가 이번에 확실히 느껴서 알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막 부정적인 걸로 막 혼을 나. 그러면 너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준단 말이야. 근데 내 생각은 그래. 너희가 나중에 지금 선에서는 나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를 둘러싸서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이 안 들 건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딱 하나야.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잖아. 그러면 부모는 날 지켜줘. 이건 너무 명백해.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막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분들의 부모는 그들을 지키잖아. 부모는 동을 돌리지 않아. 실제로.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내 느낌은 뭐냐면 부모님하고 막 표면적으로는 막 시험 막 성적 때문에 막 압박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되게 막 겉으로는 막 되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속으로는 되게 응원한단 말이야. 실제로. 가족들은 엄청나게 응원해. 동생이 예를 들어 수능에 관심이 없어. 동생이 예를 들어 고1, 고2야. 막 관심 없어. 막 중딩이야. 왜 공부 안 하냐? 막 이렇게 놀리고 막. 엄마 공부 안 한대요? 막 이렇게 이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동생도 철없어 보이는데 막상 너가 수능을 보고 온다고 하면 되게 응원한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그래. 아니지 않아. 왜냐면 내 형이나 내 누나가 대학을 잘 가면 그건 좋은 거거든. 왜냐면 자기가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거든. 실제로. 형이나 동생이, 누나가 잘 가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응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잊지 마라. 공부하시면서. 나는 그걸 느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뒤에서 너희를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부모님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 할머님, 할아버지나 친척들이나.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힘내라.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있다. 그걸 느끼셔라. 그리고 만약에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경우는 대학 간 친구들 중에는 연락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분명히. 왜냐면 친한 친구인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으면 그거 연락하기 되게 애매하거든. 실제로. 그래서 멀리서 몰래 응원하는 애들이 있다. 그것도 느끼셔라. 알겠죠? 왜냐면 쌤이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지만 내가 핸드폰 번호를 20대 때 5번 바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20살부터 내가 27살까지 이제 힘든 세월을 겪었고 27살에 수능 봐서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그럼 봐봐. 이때도 내가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혼자 된 혼자 된 느낌을 엄청 받았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심지어 나는 너희처럼 부모님이 나한테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울타리라기보다는 내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실제 당시에.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기대고 싶은데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힘드니까 막 친구한테 야 나랑 놀아줘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갈 거 아니야. 나랑 술 좀 먹자. 그러면 친구들이 몇 번은 와주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부정적 감정을 자꾸 쏟아내니까 애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혼자 되는 경험을 진짜 많이 이때 거의 혼자였어. 진짜로 실제로 혼자여서 친구들 다 필요 없어 하고 내 핸드폰을 5번 바꿨어. 번호를. 근데 내 친한 친구 하나가 내가 29에 다시 연락을 했을 거야. 29에 다시 연락했을 거야. 근데 이 친한 친구가 2명이 있는데 핸드폰 번호를 바꿨으니까 핸드폰 번호 내가 다 지워버렸거든. 근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핸드폰 연락처가.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디지털 치매 안 걸리려고 번호를 막 외우기 시작했었거든. 친구들 번호를, 친한 친구들 번호를. 그래서 내가 친구가 기억이 나서 연락을 한번 해봤더니 그 번호가 맞은 거야. 근데 내가 얘네를 만났단 말이야. 8년 만에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삐진 거야. 얘는 성격이 좀 유들유들해서 좋아했는데 얘는 삐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 소주잔을 딱 얹는데 야 박석준은 9년 만에 나타나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랑 이렇게 지내는 거야? 이러는 거야. 장난식으로. 삐진 거지. 그러면서 얘가 술이 취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둘은 널 기다렸어. 근데 네가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자꾸 연락처를 바꾸고 없어지니까 먼저 연락하기가 미안했을 뿐이, 그러니까 미안했대 자기들이. 왜냐면 자기들은 대학생활도 잘하고 잘 지냈으니까. 근데 우리 둘은 널 기다렸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했어. 꼭 나타나기를. 그래서 연락을 줘서 너무 행복하게 왔는데 막상 보았는데 이 새끼가 잘 살고 있으니까 열이 받더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다. 이해해달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내 핸드폰 번호를 보여주는데 07 박석준. 그러니까 피파처럼. 뭐 예를 들면 08 박석준. 그러니까 번호를 하도 바꾸니까 얘가 번호를 안 바꾸고 나중에 나 놀리려고 내 번호를 다 저장해 놓은 거야. 09 박석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 나한테. 너 이런 놈이었어 나한테. 너 나한테 이런 놈이었어. 근데 나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난 너랑 친구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만나. 친한 친구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겠지? 지금도 그 얘기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술이 다 취하졌냐? 그럼 이제 우리가 동영상도 찍었어. 배반하지 말자. 안 좋으면 버리지 말자. 박석준 너 버리지 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잘못을 회개하는데 3년 걸렸어. 이젠 좀 마음이 풀렸어, 친구들이. 실제로. 그래서 응원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됐다고 느끼지 마라. 알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라도 있든 아니면 부모라도 있든. 알겠죠? 인간 세상은 아직까진 이래서 살만한 거다. 됐죠? 오케이, 요겁니다. 됐어? 그래서 쌤이 이거 얘기 주면서 간접적으로 어찌됐든 학생들한테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고 니네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고 응원을 좀 많이 해줬으니까 두 번째는 나도 그 응원 받아서 누군가를 응원했고 그러면 너희도 누군가를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너희한테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걸 니네가 안다는 얘기야.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그 응원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인생 혼자 아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응원하잖아. 물론 내가 니네를 갈구긴 하지. 내년에 다시 봐. 이런 거 하긴 하지. 경찰 부를 거야 하는데 그것도 결국엔 다 응원하는 거다. 알겠죠? 해서 잘 버티셔라. 인생 혼자 아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그리고 항상 말했지만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공부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정말 큰 은덕이다. 정말로. 알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서 엄마 아빠가 응원해주는 걸 아셔라. 갈구는 게 아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것만 아시면 다 될 겁니다. 됐죠? 해서 마지막으로는 응원해주는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알겠지? 그걸 배신하면 정말 그건 큰 죄다. 이해됐어?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막 내가 연예인 누구 팬이었는데 연예인이 막 사고를 쳐. 그러면 그건 팬에 대한 배신이라고 막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니네가 그 배신을 부모님한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알겠지? 그렇게 하면 느낌 확 올 거 아니야. 됐죠? 그래,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매번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 우리 같은 선생님들은 절대로 인생을 대충 살 수 없어. 니네 때문에.
니네가 보고 큰 사람인데 우리가 대충 살면 니네 배신하는 거라니까. 맨날 얘기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부모를 배신하는 거야. 그거 정말 큰 불효야. 진짜로.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 몰입해서 하시면서 제대로 하십시오. 됐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알겠죠? 해서 서로 배신하지 않는 걸로. 배신하면 어떻게 하기로 할까?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는데, 그지? 알겠죠? 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보답하십시오. 전부 다. 됐어? 오케이? 그렇게 사는 거야. 됐지? 자, 교재 보시고 이제.